자, 벡터의 내적과 평행 수직 조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개념 왜 3번이냐? 개념 3번이 아닌디? 번호 잘못돼 있어. 개념 5번이에요. 자, 벡터의 평행 수직 조건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봐봐. 자, 첫 번째,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합니다. 그러면 있잖아, 얘는 우리가 내적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 A 내적 B는 뭘까? 0? 그렇지. A 벡터 크기에다가 B 벡터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의 몇 도? 90도니까 얘는 빵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수직한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됩니까? 0 된다. 이게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전에 하긴 했는데 A 벡터랑 그 다음에 A 벡터 내적 A 벡터 두 개 똑같은 거 내적하면 뭐가 된다라 그랬죠? A 벡터의 전체에 제곱된다라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A 벡터랑 B 벡터랑 두 개를 내적했더니 A 벡터 크기에다가 곱하기 B 벡터가 됐어.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A하고 B는? A하고 B는 방향이 똑같겠죠. 그치? 방향이 동일하겠지?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우리가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요거는 요것도 될 수 있고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풀마가 붙어도 되겠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잖아. 근데 평행하다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방향 반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요 조건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연습 7번 보시면 자, 두 개의 벡터가 지금 무슨 관계냐면 루트 2의 A 벡터 크기 루트 B 벡터를 같다. 0은 아니래요. 근데 여기서 A 벡터 플러스 2B 벡터랑 3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수직이란 얘기는 이 두 개 벡터를 뭐 했을 때 내적하면 0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3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자, 누구야? 얘네 둘을 내적해 주시면은 6에다가 7A B 벡터 그 다음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 B 벡터의 크기가 0인데 자, 여기서 A 벡터, B 벡터에서 B 벡터가 지금 루트 2의 A 벡터였으니까 요거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이게 뭐가 되냐? 얘는 3A 벡터 크기 그대로 가시고 자, 요거를 바꿔볼게. 7 곱하기 루트 2의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제곱으로. 그 다음 플러스 자, 요거 해주시면은 그 제곱이에요. 뭐가 제곱이야? B 벡터 2 벡터의 제곱. 아, 2B 벡터 제곱인데 요거 벡터를 A 벡터로 바꾸면은 2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나요? 여기 요거 안 했구나. 여기가 요거는 그냥 A 벡터 내적 B 벡터 자, 요렇게 돼 있는 거가 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제 7A 벡터 크기에다가 B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는 마이너스 5의 A 벡터 크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이쪽에 있는 B 벡터를 뭐로 바꿀 수 있었어? 7루트 2의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지. 여기에 코사인의 세타니까 자, 여기서 요거랑 얘 약분해 주시고 코사인의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7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14분의 마이너스 5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뭐예요? 14분의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이게 맞나 근데? 계산이 뭔가 좀 이상한데? B 벡터 제곱한 거는 2A 벡터 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4의 4구나. 아, 그렇지. 그럼 얘가 7이네. 얘가 7 되고 넘어가면은 약분되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7 넘어가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치? 그럼 세타는 뭐예요? 세타는 135도. 그치? 4분의 3파이.
A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8번. 자,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에서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야. 자, 둘의 관계가 뭐예요? 지금 직각관계죠? 그치? 요 관계에서 3A 벡터 플러스 4B 벡터의 절대값이 10이었을 때 A 벡터 크기 구하래요. 그럼 요거 뭐 하면 될까? 제곱. 이거 한번 제곱 한번 해줄까? 자, 이 제곱하게 되면은 자, 9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자 12, 24A 내적 B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직관계 있으면 뭐라 그랬죠? 0. 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거 0으로 사라질 거고 A하고 B 벡터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25 절대값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100이니까 약분하면은 누구다?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4다. 그래서 A 벡터는 아마 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념 6번에 나와 있는 그 문제에서 자, 요거 하나만 봐보자. 자, 요렇게 자, 정의를 가지고 얘를 체크를 해주는 문제인데 A하고 B하고 C가 있을 때 여기에서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를 나눠보니까 얘가 4가 됐고 얘가 3이 됐거든. 자, 이때 우리가 A, B 내적 B, C를 구해라 라고 하잖아. 이거 우리 근데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A, B는 요거죠? 자, B, C는 누구예요? 자, B, C 어디 있어? B, C? A, C구나. B, C가 아니고 A, C구나. A, C는 어디 있어? A, C는 여기 있잖아.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할 때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 다른 벡터에다가 프로젝하라 그랬죠? 네. 자, 근데 프로젝한 거가 이미 나와 있잖아. 어떻게 돼 있어? 수선의 발 내려져 있으니까 얘를 프로젝해갖고 만든 길이가 이거죠. 그치? 그럼 얘는 정의에 의해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4 곱하기 전체 길이가 7. 그래서 7, 4, 28이 내적값입니다. 그치? 이건 그냥 공식으로만 외운 사람들은 못 푸는 문제야. 왜? 우리가 내적이라는 게 뭡니까? 프로젝 시켜서 크기에 곱을 해주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 세타가 없잖아. 세타가 없는데도 수직하게 내려간 성분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거기 밑에 연습 9하고 10번 해보세요.
자, 9번 답 뭡니까? AB의 크기는 10, BC의 크기도 10. 각도가 몇 도죠? 코사인 60도. 아니죠. 코사인 120도죠. 아, 두 개 뭐 하고 있어? 지금 뭐뭐 꽂고가 아니잖아. 네. 그치? 120도로 가야 돼서 답이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돼요. 마이너스 50. 그렇지? 마이너스 50이야.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예요. 9번은. 자, 10번. 자, BA 벡터랑 BP 벡터랑 두 개에 대해서 내적해라 라고 했으니까 7, 2, 9, 4면은 다른 하나의 길이는 뭐니? 루트 33. 루트 33이야? 그럼 두 개 내적한 건 어떻게 구해요? 자, 코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33이지. 네. 근데 BP의 길이가 안 구해지잖아. 맞지? 자, 여기에 있는 놈에서는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니? 수선의 발 내린 거가 지금 뭐야? 요 내적하고 요걸 내적할 때 너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은 여기다 내리려고 하거든? 네.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면 얘를 1로 내리라고. 여기 수직이 이미 있는데 왜? 이거의 제곱이잖아. 얘의 제곱. 정의대로. 이거의 제곱을 구하면 되거든? 이거의 제곱은 뭐예요? 33. 7이고 얘가 4니까 49에서 16을 빼면 되죠.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직으로 내릴 때 이걸로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쪽으로도 내려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구나. 그럼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7의 제곱에서 4의 제곱 나누면 빼면 되는구나. 이걸 바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10번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갑시다. 82페이지. 자,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벡터 내적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어떤 문제랑 되게 비슷하냐면 약간 그 미분적분하고 약간 비슷해. 미분적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기본 개념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심화가 되게 많이 될 수 있는 단원이야. 여기가. 그래서 내용 자체를 깊게 들어가면 되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좀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두 개에 대한 내적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특히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들에서 AC 벡터와 내적 AP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해라인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거 중에서 P점이 뭐냐면 동점이야. 얘가 움직여. P가 어디를 움직이죠?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랬을 때 AP를 연결한 거랑 이쪽에 나와 있는 AC를 연결한 거에 내적의 최대값 구해라 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고정이고 누가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 AC는 뭐 하고 있죠? 고정. 얘는 고정. 얘는 안 움직여. 움직이는 애는 누구야? AP만 움직이지. 하나만 움직이지. 하나만 움직이는 건 그나마 괜찮아. 얘만 관찰하면 된다. 자, 이거를 관찰했을 때 가장 커지는 값이 어딘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P가 어디에 있을 때가 얘네들을 내적했을 때 최대가 될까? 우리가 정의로 한번 생각해 볼래? 정의로 생각하면 어떨까? 자, 요거를 우리가 연장을 쭉 하면은 약간 요런 식이 될 거잖아. 그치? P 벡터 요거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내려? 수선해봐요. 수선의 발을 내려갖고 그 크기를 뭐 합니까? 곱하죠. 네. 그럼 내가 AC 벡터랑 AP 벡터랑 곱해서 최대값이 된다라는 얘기는 AC 벡터 크기는 아마 안 바뀌어. 얘는 그대로야. 그럼 뭐만 바뀌어? AP만 바뀌잖아. AP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까? AP 프라임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언제 최대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죠? 여기에 수직할 때예요. 그럼 얘에 접할 때가 되겠죠. 맞지? 네. 그럼 그때 여기에서 내려지는 요 지점이 P'이 되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A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그럼 내가 요거 길이 알 수 있으니까 최대값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요 길이 어떻게 구하니? 요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중등도형 문제로 바뀌는데, 자, 봐봐. 여기에 중심 어디 있죠? 원의 중심 여기 있죠?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럼 직각이지. 그럼 현을 뭐 합니까? 이동분. 2등분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에요? 1이에요.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작은 삼각형은 있잖아. 요 큰 삼각형의 뭡니까? 닮음 관계 있는 거 보이니? 네. AA 닮음이다. 직각에다가 각 하나가 똑같아. 공통이야. AA 닮음이야. 그럼 비율이 어때야 돼? 같아요. 비율이 똑같아야 돼. 얘 비율 몇이죠? 2대 2 루트 3대 2거든? 네. 그럼 몇 도야? 60도, 30도짜리거든? 그럼 얘가 30도란 얘기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요 길이가 아마 2분의 1이 될 거야. 여기 길이가 2분의 1, 여기 길이 몇이야? 여기는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길이가 되는 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근데 봐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뭘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뭘까? 1. 여기 1이죠. 왜? 여기 왜 1이지?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랑 똑같은 거 뭐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지. 얘네 둘의 길이 어때? 두 개 똑같잖아. 그치? 그럼 나는 뭐 하면 된다? 여기까지 길이를 알면 되겠네? 근데 여기까지 길이는 뭐예요? 요 대각선의 길이에서 요 부분을 뺀 거네? 네. 근데 이쪽의 길이가 2였어. 여기 길이는 그럼 뭐였어? 아까 4잖아. 4에서 2분의 1 빼니까 누구야? 4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7이죠. 여기 2분의 7이잖아. 맞지? 2분의 7에서 1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P''은 몇이 돼요? 얘는 2분의 9. 그래서 얘는 답이 4 곱하기 2분의 9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자, 이게 이제 정의를 가지고 푸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도형 내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쵸? 자, 두 번째 방법. 나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원래 기하는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을 하려면 너네가 미적분 2를 해야 돼. 성분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때는 이제 코사인, 사인을 우리가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너희가 미적분 2에서 나중에 배워야 되고 방법 2를 추천을 하긴 합니다. 방법 2는 뭐냐면 자, 우리가 벡터의 분해라는 거를 이용해 줘야 돼요. 벡터의 분해를 이용하는데 자, 이 분해 이용할 때 우리가 원칙 딱 하나만 우선 기억하자. 너무 복잡한 건 할 필요 없고 분해를 할 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거가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만 기준 중에 제일 유명한 기준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벡터를 분해를 시킬 거거든. 자, 원의 중심이 누구지? 여기 누구야?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O라고 해보자. 그러면 A, P 벡터를 있잖아. 내가 쪼개줄 거거든. 자, 분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자, 합분해하고 차분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선은 합분해를 쓸 건데 자, 합분해를 쓸 때 AP 벡터를 뭐로 우리가 분해를 시킬 거라고? 중심을 거쳐서 가는 벡터로 쪼개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P 벡터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AO 벡터에다가 플러스 OP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여기에서 AO 벡터, OP 벡터로 쓰면 되게 유용한 게 뭐냐? OA 벡터, AO 벡터는 뭐예요? 얘는 고정이야. 고정이지. 안 바뀌지. 얘는 그대로야. 고정이야. 얘는 고정값. 자, 얘만 뭐예요? 얘만 움직이는데 자, 움직일 때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가 이걸 얘를 쪼개준 이유가 뭐냐면 봐봐. 얘는 있잖아.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 그치? 근데 얘는 뭐만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크기가 뭐야?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얘는 뭐만 일정해? 얘는 크기가 뭐하다? 크기 일정. 뭐만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방향만. 맞지? 이게 되게 핵심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우리가 벡터 분해할 때 핵심으로 잡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AP 벡터 이렇게 나눴죠? 그럼 우리 AC 벡터 뭐합니까? 내적 AO 벡터 플러스 OP 벡터라고 하면은
자, AC 벡터랑 AO 벡터는 뭐 얘네 둘은 뭐야? 고정 벡터니까 뭐 알아서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두 개 벡터 계산해야 돼. 뭐 성분으로 표시를 하던 뭐 벡터 내적을 하던 해갖고 이거 계산하면 되고 플러스 자 얘가 이제 AC 벡터 내적 AOP OP 벡터인데 자 요거가 핵심인데 자 생각해봐봐. AC 벡터는 뭐예요? 저기서 요렇게 나와 있는 벡터지. 맞지? 자, AO 벡터는 뭐예요? OP 벡터는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지름이 일자리인 벡터를 가지고 여기 원에서 뺑글뺑글 돌리는 거잖아. 맞지? 그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했을 때 최대값이 무조건 뭘까? 방향이 뭐 했을 때? 같았을 때. 방향이 같았을 때가 최대값이겠지. 얘네 둘 곱하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가 1이었을 때. 그럼 얘네들 뭐 하면 돼요? 그냥 AC 벡터랑 OP 벡터랑 계산한 거는 뭐가 같았을 때? 방향이 일치할 때. 방향이 일치할 때. 그럼 얘의 길이 뭐였어 아까? 4. 얘 길이 뭐였어? 1. 그럼 얘 뭐야? 합치면 4죠. 그렇지? 얘 4였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은 뭘까? 방향이 반대였을 때. 그렇지? 요거였을 때 반대. 그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최소값도 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를 구해볼 건데 AC 벡터하고 AO 벡터 내적한 거 어떻게 구할래? 자, 저거를 구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분이에요. 성분. 성분이 진짜 정말 좋아. 얘들아. 자, 요 AC 벡터 있죠? AC 벡터는 성분이 뭐죠? 아래로 2칸 내려가고 앞으로 몇 칸 갔어? 2루트 3 갔잖아. 2루트 3, 마이너스 2죠. 맞지? 자, 그 다음에 AO 벡터는 뭐야? 2루트 3, 뭐예요? 몇 칸 내려갔어? 한 칸 내려갔잖아. 마이너스 1. 그렇지. 내적하면 되잖아. 내적. 자, 곱한다. 몇이야? 12. 곱한다. 몇이야? 2 플러스 2 그럼 더하면 몇이죠? 14 14? 왜 이렇게 커지지? 아까랑 다 똑같아요. 아, 그래? 이 14. 그 다음 아까 이거 4. 두 개 더하면 몇이야? 18. 그렇지. 그렇지? 이게 두 번째 방법. 벡터 분해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너희가 나중에 벡터를 잘 하려면은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얘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 호불호가 아니고 안 보이면 못 풀어. 그치? 닮음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중등도형 체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벡터의 연산 분해를 이용해 갖고 체크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요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가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공간에서도 체크가 될 수 있겠죠. 그게 공간 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11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유제 1번은 한번 풀어볼래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잠깐 뭐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말고 유제 2번 봐. 이거 유제 1번은 이건 그냥 기본 문제고 유제 2번. 자, 2번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자, 고민을 한번 해야 돼.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자, 상황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원래
내가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뭐 교육 이제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생각하는 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의외로 그런 게 되게 연습도 안 돼 있고 생각보다 나도 보면은 잘 못 기다려주는 것 같기도 해. 빨리빨리 안 되면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 그치? 수업 같은 경우엔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벡터가 뭐가 똑같아? 크기가 똑같잖아. 그럼 얘네 둘의 뭐만 달라져? 각도만 달라지지, 각도. 아, 네. 각도. 그 각도가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가 될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벡터가 떨어져 있어. 그럼 뭐 하고 싶어져? 합치고 싶지 않아?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네 둘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잖아. 그래서 얘는 있잖아. 어떻게 해버리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냐면 요거를 평행이동을 시켜버려요. 어디로? 요 벡터를 요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상관없지 않아? 중심을 요로 이동시켜.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이 벡터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 레인지가 결정이 되죠. 어떻게 결정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지? 원의 두 개가 포개져 있을 때 여기 하나잖아. 이때 각도가 몇 도가 되니? 여기 각도가. 자, 여기가 뭐였어? 우리가 반지름 길이 똑같지.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 60도 60도 정삼각형 두 개가 그려지는 크기니까 여긴 120도거든? 맞지? 그럼 120도의 레인지에서 이 P라는 애가 이쪽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120도의 레인지에서 반대쪽 영역에서 누가 움직일까? 요 Q라는 애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까? 요렇게? 이해돼? 그럼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벡터의 뭐예요? 각도가 가장 뭐 했을 때? 작았을 때는 두 개가 뭐 했을 때야? 서로 위치가 반대였을 때잖아.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그치? 그럼 최소값은 뭐야? 최소는 마이너스 1이야 무조건. 최대가 문제인데 최대는 둘의 각도가 최대한 뭐 해야 돼? 모여야 되지 않아? 1은 안 되지. 어떻게 1이 돼? 그래 못 모이잖아.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모여? 가장 모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야? 어디 있냐 딱. 어디하고 어디야? 얘는 여기. 얘는 여기잖아. 이때 여기 각도가 몇 도야? 60도. 그렇지. 이게 최대값이죠. 이게 가장 얘네 둘의 벡터의 내적값이 최고가 됐을 때지. 그럼 누구야? 1 곱하기 1에다가 코사인의 뭐? 60도. 그럼 2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누가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반지름 길이 1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답은 2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심지어 이게 3점짜리네. 자, 마지막 문제 겸 해가지고 내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우선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그 내적 문제 중에서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가지고 왔는데 수능 문제거든? 수능 문제인데 자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 의미를 딱 파악을 하는 게 어렵거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읽어봐봐. 필수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거. 자 오답률 생각보다 되게 높았던 문제예요. 많이 높았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의미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은 유형이거든?
자, 힌트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벡터의 분해입니다. 벡터의 분해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써서 내가 벡터의 분해를 할 때는 뭐라 그랬죠? 어딜 기준으로 두라 그랬지? 원의 중심. 그렇지. 그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요거를 한번 분해를 한번 시켜볼까? 얘가 중심을 지나는구나. 자, 물어보자. x가 cx 벡터를 내가 co 벡터하고 ox 벡터로 나눴잖아. 그치? 이렇게 나눴을 때 ox 벡터가 얘랑 내적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ox 벡터의 방향은 이 벡터랑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 최소가 되려면 반대가 돼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 곱해지잖아. 그럼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랑 평행하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요 x 벡터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 P라고 하자. 이게 P라고 하자. 여기 P.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해야 돼. 평행하지 않은데?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평행하지 않은데? 앞만 봐도. 얘는 평행하지 않아도 되지. 어씨. 그치. 얘가 평행해야지. 요게 평행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 C, P. A 어디 있어? A, C, P. 요거지. 자, 요거의 각도를 구해라가 문제거죠. 여기 각도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 각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지금 뭐야? 몇 도야? 15분의 파이. 그치? 15분의 파이거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각도는 아까 전에 얘랑 얘가 평행하다라 그랬으니까 여기 각도 우리 알 수 있나? 15분의 4파이. 15분의 4파인가요? 왜요? 얘가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정삼각형이니까. 네. 3분의 파이에서 15분의 파이를 빼면 되지. 네. 그럼 3분의 파이는 15분의 5파이니까 15분의 4파이가 될 건데 여기가 15분의 4파이면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평행선에서 얘가 억각이죠. 그럼 여기 각도 몇 도예요? 15분의 4파이죠. 그치? 자 여기 15분의 4파인데 자 요각은 우리가 이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두 개 합친 거랑 똑같죠? 그치? 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야? 15분의 4파이를 2로 나눈 거 15분의 2파이가 된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답이 뭡니까? 17. 그렇지. 별로 안 어려운 거 같잖아? 이거 정답률이 6%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이게 몇 번이었어요? 이거가 어쨌든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중등 내용이 좀 많이 나왔었고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중심으로 연결해서 분해하는 생각들을 잘 못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게 좀 어렵긴 했는데
이제 문제를 조건 맞춰서 나눠주고 각도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시도 너희가 거기 밑에 있는 유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는 안 어렵습니다. 쉬워요. 이것도 수능 기출 변형이긴 한데, 자, AP 벡터, PA 벡터하고 PB 벡터의 내적값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내적에 우리가 정의로 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정의. 정의가 뭐였죠? 다른 벡터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수선의 발 내려서 크기를 곱한다였죠? 그치? 그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눠주시면 이제 정의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갖고 구하는 방법, 세 번째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설정을 여기를 t라고 잡고 여기 높이가 2루트이니까 2루트 마이너스 t라고 얘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 선정을 해가지고 값을 찾아봅시다. 나온 사람? 이건 직접 구해야 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우리 벡터 정의 이용하면은 여기 있는 벡터를 일로 수선해발 내렸을 때 여긴이잖아. 네.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죠. 방향 반대니까. 그럼 2루트 2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두 개 곱하면은 t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2t. 자, 완전 제곱식 형태니까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t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2라고 체크를 하시면 자, 내적의 최대값은 최소값이죠. t가 뭐였을 때? t가 루트 2였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서 문제에서 절대값을 지금 크기의 최대값 구해라. 아, 크기의 최대값이구나. 크기 최대값이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 주신 거의 최대값은 2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거 우리 벡터라는 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거에 또 중요한 좌표가 되기도 하거든. 얘는 우리가 성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요 성분이. 그 다음 요 놈의 성분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니까 0,2 루트 2 마이너스 t입니다. 자, 그래서 성분으로 표시한 두 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성분으로 표시한 다음에 x좌표 곱하고 y좌표 곱해서 나온 거에 대한 최소값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내적까지 한번 해봤고